지난 시간에 직업의 성격, 일자리의 성격이 바뀌는 시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나 또 그 청년들을 고용해야 되는 회사나 고용주 양측에 새로운 방식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일자리의 성격이 변하고 그리고 평생 직장 개념이 아니라 프리랜서나 이런 새로운 풍조에 맞는 환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취업 준비를 해야 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포트폴리오 만들지 말라고 그럽니다. 포트폴리오는 전형적으로 직업을 쫓아가는 교육, 산업화 시대 교육에 필요한 모델입니다. 그 당시에는 직업이 정해져 있고 거의 한번 어떤 직업이 생기면은 그게 10년, 20년 쭉 이어지죠. 변화가 거의 없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얼마큼 역량을 갖췄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게 포트폴리오죠. 그런데 지금은 실제적으로 취업 현장에서 이런 포트폴리오나 학교 성적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런 공적 기관이나 이런 데 공개 채용 제도를 하는 데는 성적도 보고, 그죠? 포트폴리오도 보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갖춰야 하지만 그런 경우는 지금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에서 주는 학점, 성적이나 포트폴리오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이거죠. 제가 디지털 패러다임의 모든 현상들을 두 가지 개념으로 본다 그랬죠. 생산성의 지수함수적인 향상과 권력의 하향화다. 근데 권력의 하향화는 기존의 권력을 갖고 있던 권력자나 아니면 회사, 이런 조직, 기관들이 갖고 생각해야 되는 문제고요. 우리 청년들은 생산성의 향상을 항시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의 생산성 향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어떤 기술을 갖고 어떤 자격증을 갖고 생산성을 향상했다고 그것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직업의 환경이 계속 바뀐다고 그랬죠? 바뀌니까 어제까지는 대단한 생산성을 갖고 있던 이 기술이 오늘은 쓸모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술 현상으로 싱귤레러티라고 합니다. 싱귤레러티. 보통은 이제 저는 한국말로 특이점이 아니라 초월점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기술이 계속 바뀌죠. 바뀌면은 그 새로운 기술 현상은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아무도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2007년에 아이폰,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을 때 아이폰은 이 세상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새로운 세상이 열렸기 때문에 누구나 100살을 산 사람이나 10살 이제 초등학교생이나 새로운 경험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전에 2000년대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도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 그죠? 앞으로도 인공지능, 그죠? 블록체인 기술, 메타버스 이런 새로운 기술들은 10년 내로 상용화가 될 텐데 그 기술 현상들도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기술 현상입니다. 보통 기술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이 주는 우리 인간의 경험을 기술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전의 지식과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못 누리는 처음 겪는 기술 현상을 초월점, 싱귤레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싱귤레러티 시대다. 그래서 이런 싱귤레러티 시대는 아무도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줘요? 가르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익히는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습이라 그러죠. 학습. 학이 배울 학자잖아요. 습이 익힐 습. 거기에 스스로 누가 가르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배워야 할 역량은
대학 4년 동안 학점을 높게 받고 포트폴리오를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익히는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은 그런 역량입니다. 그래서 인재도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익히려고 그런 사람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주로 보죠. 포트폴리오 안 봅니다. 인터뷰를 보고 이 사람이 이전에 얼마큼 역량을 갖췄고 또 얼마큼 일을 잘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익히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지 또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지를 봅니다. 이미 이런 방향으로 인력을 선발하기 시작한 거는 구글 같은 빅테크 기술 기업 중에 큰 기업들이죠. 구글 같은 경우는 벌써 24년이 됐으니까요. 회사가 처음부터 이런 방향으로 직원을 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도 이전에 뭘 잘했냐가 아니라 스스로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려고 하는지 이걸 중심으로 인력을 선발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기술 현상이 왔을 때 그것을 빨리 배우고 거기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고 이런 인재가 작은 스타트업이나 큰 기업이나 전통 기업이나 새로운 기술 기업이나 다 필요한 거거든요. 더군다나 앞으로 10년간은 전통 기업에서 이런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2020년 전까지는 전통 기업들은 전통 비즈니스 모델로 잘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0년을 넘어오면서 천천히 디지털 영역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코로나가 생기면서 가속도를 붙인 거예요. 학교만 따지더라도 온라인 위주로 하는 디지털 사이버 대학이라고 따로 있었죠. 그리고 보통 오프라인의 전통적인 대학들의 교수들의 90%는 온라인 수업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경험을 전혀 안 했죠. 근데 이것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100% 모든 교수들이 온라인 수업의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통 조직이나 전통 기업들도 온라인, 디지털 영역으로 급속도로 이동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이동하기 시작하면은 인재 선발도 달라지죠. 그래서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익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도 대학을 온 이유가 이런 것들을 실험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4학기가 지났는데 처음부터 교수가 강의하는 수업은 하지 않겠다. 티칭이죠. 가리키는 수업은 안 하고 학생들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익히는 그런 수업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4학기째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의 학생들은 만족도가 참 높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공부할 걸 주제를 정하고 스스로 자기가 그 기술을 찾아서 공부하고 그걸 실전에 적용하고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까지 자기들이 선생이 주어진 과제 시험에 맞춰서 공부하던 거에서 바뀌니까 이 학생들은 몰입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내 스스로 모든 걸 만들어가고 또 하니까 그리고 한 40%의 학생들은 그게 이제 제가 할 역할인데요. 이 안내를 퍼실리테이터라 그러죠. 안내를 해주면은 이게 코칭을 해주는 거죠. 코칭을 해주면은 훌륭하게 해납니다. 그런데 아직도 40%의 학생들은 이것에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항의나 의견 제시를 많이 합니다. 강의를 해주시고 그런 거를 일일이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 안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익히는 연습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와서 갑자기 이런 걸 해보려니까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청년들 스스로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들도 기성은 세대, 부모님들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집안의 형편이 좋든 안 좋든 아르바이트를 될 수 있으면 경험을 해라. 그런 이유가 그런 시장에서의 경험으로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익히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학교 교실의 공부만 해서는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익히는 역량이 키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하고 그거를 실제에 적용해보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 평가를 해서 다시 피드백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 모델, 그죠?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죠.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시도해서 평가를 하고 그걸 다시 피드백하고 이것이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익히는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의 변화가 많은 시대, 일자리의 성격이 완전히 바뀐 이 디지털 시대에는 가장 큰 역량이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익히는 역량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 성취 동기를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적 동기를 만든다는데요. intrinsic motivation. 내적 동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데요. 이 내적 동기를 만드는 거는 이것도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경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외적으로 과제를 주고 이거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외적 동기에 익숙해 있죠. 근데 이거를 내적 동기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한 조직이나 기업들이 어떻게 인적 자원을 새롭게 관리해갈 건가에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익히는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적 동기를, 내적 보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내적 동기를 만드는 그 모델이 아주 중요한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